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을 잡아라 토론을 맡은 내일을 토론하고 지금 토론 두 번째 맞죠? 그렇죠. 내일을 잡아라 토론 2차 토론 사회자를 맡은 이효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항상 고정이지만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둘 다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오늘의 토론 주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바로 우리가 인간의 편익에 위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따라서 찬성 측 두 분과 반대 측 두 분이 열띠게 토론해 주실 겁니다. 오늘의 토론을 진행 방식은 저번과는 좀 다르게 자유 토론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시고 싶은 말에 대해서 발언하시면 되고 중간에 주장이나 반박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얘기하실 때도 어떠한 특정한 소재에 국한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으신 주장을 정리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한쪽 팀이 좀 일방적으로 주장을 몰아가게 돼서 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고요. 토론 진행은 총 30분에서 35분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은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측 먼저 시작해 주세요. 먼저 살충제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은 그 물질에 들어있는 독성이 얼마만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상대로 직접 독성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통해 독성의 정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수치량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는 한 무리의 실험 동물 중 50%가 사망하는 독성 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양을 파악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은 미동물이나 특정 미동물로 지정해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식 얘기하시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이런 독성 물질을 동물에게 투입시킴으로써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동물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그리고 신경세포 그런 것들은 여러 동물들과 확실히 다르다고 찬성 측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점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작용이 인간에게 적용을 시켜서 인간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동물에게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인간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동물 실험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사람과 동물의 만질병이 적은 이유는 단지 자연의 성입니다. 과학적으로 연기설과 DNA가 다른 종족끼리는 모든 질병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앞에서 말했죠. 동물과 사람에 대한 같은 약이 단결만 있는 것과 같은 이유는 위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동물 실험으로 단 1.16%의 불가한 무질병에는 암, 당뇨병 같은 중요한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신약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만약에 동물을 실험할 때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로 실험하기 때문에 동물로 실험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실험자를 사람으로 해서 그 허락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성 측에서 말하는 것은 동물을 실험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과 인간의 유사한 동물체의 실험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유사 동물로서는 혹시 원숭이나 침팬치 같은 인간과 비슷한 동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만약에 만약에 DNA 하나 같은 경우에 딱 하나만 건드려도 전체적으로 유전자 그리고 신경세포로서도 전체적인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유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 동물에서 나오는 그런 부작용과 인간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똑같다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아예 동물을 실험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사람하는 것보다는 동물에다가 실험하고 사람에다 실험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두고 왔어요. 어떤 걸 두고 왔냐면, 찬성 측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957년 8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임산부들의 입덧 방지용 약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서 1961년대 사이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은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약 1만 명 이상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동물 실험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동물 실험의 부작용의 일부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일부가 결국에는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리스크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동물 실험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탈리도마이드 참고 사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한 탈리도마이드 사건 그런 것들은 과거 동물 실험을 과신했다가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과거와는 다르게 해당 분야는 계속 개선되고 다른 실험과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반대측이 제시하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190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현재는 그나마 좀 보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그런 통계 자료나 또는 영상 자료 또는 전문가 인용 등과 같은 그런 말이 있는지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5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찬성 측에서 주장한 생각이라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찬성 측에서 지금 주장, 네,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시면 돼요. 동물과 인간이 자꾸 유사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좀 나타나는 결과가 안 좋다고 말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동물 실험을 안 해서 끔찍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937년 설파닐 아미드 사태인데요. 미국에서 이 항생제를 만들 때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아서 무려 107명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거쳐서 복용할 약들을 개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동물 실험이 아닌 다른 컴퓨터를 통한 모의 실험이나 또는 지금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동물 실험 외에도 다른 실험을 통해서 그 인간에게 적용되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험에서 동물 실험이 아닌 다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그게 인간에 적용되는 순간 그 부작용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실험 없이 바로 인간에게 적용이 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찬성 측에서 얘기하는 사건에서는 이제 단지 실험을 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 투여를 했을 때 인간이 발생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107명이 죽었다는 이제 실제 사례를 들고 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이 투입될 때 동물 실험만 안 뭐라 해야 되지? 잠시만요. 생각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실험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을 빼놨다고 해서 인간에게 부작용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실험 하나 없이, 동물 실험 외에도 그런 실험 하나 없이 그냥 바로 적용이 된 것인지. 아까 전에 어떤 기술이 없었지만은 1937년에 기술이 없었던 걸 고려하셨는데 그것대로 조사나 실험할 그게 부족해서 동물 실험이 안 일어나서 안타깝다는 이런 사례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동물 실험 내용을 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주장을 해도 될까요? 네, 주장하십시오. 우선 저희의 주장은 아시다시피 동물 실험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흔히들 말하시는 비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 영상 바로 틀어줄 수 있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번째 영상 드리면 되나요? 네, 토끼. 토끼로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영상을 다 틀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대충 한 3분 정도. 영상 길이가 어떻게 되죠, 혹시? 잠시만요. 컴퓨터가 좀 오래되어서 지연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33초에 분량했습니다. 어디서? 3분부터 들어주세요. 3분부터요? 네, 3분부터 4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나? 여기서는 분명히 났었는데 여기 소리가 안 나요. 우선 그냥 우선 네. 계속 그림으로 맞추면 잠깐. 자, 잠시 멈춰주시겠습니다. 네. 자, 금방 나온 사진들 모두 토끼와 비글, 동물 실험을 당한 토끼와 비글 사진들입니다. 지금 토끼는 보시다시피 지금 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어떤 실험을 하냐? 저희가 흔히 쓰는 마스카라 또는 안약 같은 실험을 토끼에 일단 주입을 해서 못 움직이도록 고정을 시켜놓고 저렇게 실험하는 모습입니다. 저게 강압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또 비윤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비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영상 뒤에 나오겠지만 비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로서 약간 인내심도 강하고 사람을 잘 따른다는 그 이유들만으로 몇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수많은 비글들이 동물 실험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저희 나라 기준으로 해서 2017년 기준 약 310만 마리의 동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중이고 전체 동물 실험들이 약 33.3%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실험을 현재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게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도 않고 또 윤리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게 과연 올바른 실험인지 저는 차선칙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 동물의 학대의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적어도 그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리얼과 동물보호법으로 인류의 복지증 등과 동물 생명의 종합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리얼을 리플레이스먼트하고 동물 실험을 할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리덕션, 불필요한 것이 없는지 제거하여 수정하고 리파이먼트, 동물들의 고통 완화, 쾌적한 환경 제공, 마치 보통 실험을 실시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동물을 존중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만 7천 마리의 동물이 동물 실험으로 희생됩니다. 반면에 약 8억 9,373만 9천 마리의 동물은 단지 인간의 식용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은 이익을 위한 것이고 두 측은 삶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현재의 도축량은 인간이 필요한 양을 넘어섰다고 이건 단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닌 단지 자신의 식욕을 위해 충당한 것이라고 동물 실험이야말로 생명을 살린 순간 조망한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시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쪽에서 말하는 측은 동물 실험을 할 때 실제로 저게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을 존중하여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동물 희생보다 실제로 식용으로 희생되는 것이 훨씬 많으므로 동물 희생으로 이제 희생되는 동물들로서는 오히려 존엄성을 더 따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계속 영상을 보고 그 질문에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지 않는 점은 정말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림으로 충분하죠.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자, 금방 보시다시피 마스카라 하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토끼의 눈에 약 3,000번 이상을 저기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마스카라를 넣는다고 해서 그 동물들이 마취를 하고 아무리 쾌적한 환경에서 그 실험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 마스카라 3,000번을 넣고 안약을 3,000번을 넣고 샴푸 같은 걸 비글에게 계속해서 적용해서 계속 그 실험을 반복한다. 과연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그리고 약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게 진짜로 잘못이 없는 그런 동물 실험인지 아닌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목표가 부러져 살아난다는 대다수, 그리고 저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쾌적한 환경이 있다, 마취가 있다, 이러한 조건만으로 그렇게 동물 실험을 행해지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쌤 입장 있으십니까? 이 점은 앞으로 윤리적인 수칙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적용만 시킨다면 앞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다 거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법 적용이 과연 쉬울까요 지금? 그 법 적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동물 실험을 할 때 최소한의 동물들 규정을 하여 몇 마리를 실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대체 실험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네. 우선 그리고 저쪽 뒷부분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어디지? 그쪽으로 와봐요. 조금만 더. 한 20초 정도. 예, 그쪽.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하드보드 동물실험 금지, 그리고 또 2014년에는 동물실험 제품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네, 그리고 하드보드 동물실험 전면 금지법까지 통과가 된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보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런 것대로. 그리고 대책 같은 경우에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네, 저렇게 3D 바이오 프린팅, 인간의 이 피부를 복제해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저희가 쓰는 화장품이나 뭐 샴푸 같은 것을 안정성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체가 현재 계속해서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은 기술이 발전한 만큼 이렇게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서는 거의 피부에 바르거나 그런 겉으로 하는 것들을 대체로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막 약 같은 거를 먹어야 되거나 주사 같은 걸 해서 몸 신체 안속에서 하는 것들은 따로 다른 걸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체 방법을 찾아보고 없으면 동물 실험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하나 더 줄게요. 바로 네, 가시겠어요?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저기 반대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혼자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소리가 녹.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로 허겁지겁 밥을 먹고 힘이 없어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합니다. 현상들이나 아니면 약물에 대한 반응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큰 금액과 이제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고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연구가 장기칩입니다. 사람의 장기세포를 추출해 장기의 기능과 환경을 작은 칩에 구현한 것입니다. 장기칩의 대표적인 사례인 눈칩은 눈물색과 눈꺼풀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실제 사람의 눈처럼 외부 반응에 깜빡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눈칩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준에 이른 걸로 평가됩니다. 장기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약물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눈칩 외에도 볼수칩, 허파칩, 신장칩, 자궁칩 등 많은 장기칩이 개발 중입니다. 장기칩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구,
세포를 이용한 장기 유사체 연구 등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동시에 보다 확실한 실험 결과를 위한 연구가 개발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체 기술이 발전해 최소한 불필요한 동물 실험만이라도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열심히 해서 인간과 다른 생명이 서로 공존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지금 금방 보시다시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3D 프린터를 통해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확실히 약품이 문제죠. 인간이 먹어야 되고 또 뭐 어디 넣어야 되고. 하지만 금방 보셨다시피 뭐 장기칩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 지금 이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개발이 많이 되었다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슷한 동물을 사용해서 동물 실험을 실험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러면 사람의 신경세포나 또는 유전자를 직접 들고 와서 어떠한 칩에 저장을 시켜놓고 만약에 그 약품 같은 것을 계속해서 실험해본다면 그것은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또 인간과 세포 같은 것도 겹치는 그런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약간 비용이 덜 드는 약간 효율적인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저기서 나왔듯이 대체할 제품이 있으면 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동물 실험은 대체할 게 없을 상황 시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물 실험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대체할 게 있으면 대체를 하고 대체할 게 만약에 없으면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사용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불가능한 그런 뭐 약품이나 화장품 등 같은 것은 대체가 지금 현재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체가 불가능한 동물 실험 그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찬성 얘기해 주세요. 그럼 반대측은 그러면 모든 실험들이 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장기칩 말고도 아까 보셨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연구 또는 뭐 아까 또 뭐 세포 연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현재 인류가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장기치들을 완성했다가 아니고 연구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동물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동물 실험을 한다 쳐도 혹시 최근 들어서 뭐 5년 기간 동안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크게 이익을 본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사례가? 제가 보면 영상, 기사 네, 기사요. 네, 기사입니다. 낙토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두 번의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죠. 그 메르스의 치료제 개발도 동물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메르스가 전염될 당시 치사율은 최고 46%에 달했고 치료제도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염병은 점점 퍼져가고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치사율이 46%에 달하면 과연 인간에게 바로 실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인체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의 자료는 실제 2015년 메르스 백신 동물 실험이 일단 성공을 거뒀다는 기사입니다. 찬성 측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현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약품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이러한 백신이 현재 계속 뭐 약국에서나 아니면 사회에 지금 보급이 되었다. 저는 그런 뉴스는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현재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저는 자료를 원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메르스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요. 메르스 같은 병이 그때 일어났을 때 발병을 했을 때 동물 실험으로 이제 빠르게 병의 바이러스를 확인을 하여서 메르스 당시 감염됐을 때 바로바로 이제 주사를 하여 치료했다는 연구 자료가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시고 있으면 양측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먼저 얘기하세요.
그럼 우선 저는 그럼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물 실험이 계속해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 다음 세대, 저희 자식이나 손자 그런 애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품을 얻고 화장품을 얻는다. 그럼 그 아이들 생각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생명이 약간 우습게 보이고 인간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약간 이런 비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인간의 그 여러 유익한 점을 통해서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아주 숭고한 희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그 미래의 아이들이 과연 그 동물들이 그냥 그저 숭고한 희생, 그냥 겉면만 보지 않을까, 그 속이 아닌. 그러니까 겉면만 봐서 이 동물들이 죽어서 내가 지금 이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동물의 생명을 약간 우습게 보지 않을까. 과연 그 애들이 과연 그 동물 실험에 깊숙한 곳까지 내려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것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건 그 동물 실험 수칙 같은 걸로 자꾸 좀 더 윤리적으로 실험을 하라고 윤리적 수칙을 적용하는 과정을 암으로써 동물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마음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예, 대충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동물 실험에서 숭고한 예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어떤 건지. 제가 말했던 네, 라이카 사진 맞죠? 동물 실험은 인류의 과학 발전에 진보에 크나큰 역할을 합니다. 저 사진은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 이후에는 라이프라는 기구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우주로 간 선진입니다. 당시 인류에게는 우주는 미지의 존재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우주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였고 이에 따라 사람이 직접 우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라이카라는 개는 우주로 가게 되었고 네. 1960년에는 스트렐카와 벨카라는 이름의 개를 태운 스푸트니크 5를 우주로 올려 지구를 17바퀴 일주한 뒤 무사히 귀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련은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유인 우주선 제작에 들어왔고 이듬해 우주비행을 최초로 성공시킨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류는 달에 도착하게 되었고 우주비행선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찬성 측이 얘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이제 의료 개발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이 이제 우주에 있는 우주 다른 행성들을 이제 관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험이나 궁금한 점을 조사해 볼 때 동물들을 이용했다는 아주 공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론하시면 반론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딱히 저도 반론할 게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주장 있으면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전자칩들을 그 예시로 소개해드렸는데 자기 집 네. 시뮬레이션이 있어도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마치 청정 에너지 기술이 없어서 지구 온난화에도 화석 연료를 쓰고 아주 위험한 전쟁력을 그 대안으로 쓰고 있는 상황처럼 동물 실험도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속 개발 중이고 전자칩이 개발 중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해서 동물 실험이 시행되는 것처럼. 네, 아시겠나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중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물 실험을 현재 동물 실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칩 같은 것이 100%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현재 동물 실험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장기 칩 같은 게 현재로서는 약간 뭐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기칩이 약간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도 말했다시피 저희 나라는 데이터베이스 연구나 또 다른 대체 실험을 통해 동물 실험을 계속해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죠.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이 목적이 이제 크게 가는 게 윤리적인 문제로 하셨고 방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의약품이나 화장품 개발들을 제외한 이제 우주로 나가서 한 사례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희는 없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되게 완성적인 토론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양측에서 되게 열심히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제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측에서 열심히 토론해 주신 것 같고요. 많이 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서 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